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5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자를 제외한 출연자들을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결합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5번째 시간, 오늘은 김종인 인천시 의원님,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님, 김현철 인천투데이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인천시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 채택을 위해 제안한 인천시 대선 공약 20선, 환경과 균형 발전 등 5개 분야의 총 20개 제안을 담았는데요. 이 내용들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또한 여야 대선 후보 윤곽이 점차 드러나면서 대선 공약의 인천 현안이 반영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천시가 제안한 20개의 대선 공약 가운데 환경 분야를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균형 발전 분야에 대한 지역 공약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네, 김현철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체크리스트는 인천시 대선 공약 20선 제안 균형 발전 분야입니다. 2022년 인천 지역 공약 20선은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인천시가 내놓은 공약 제안서입니다. 총 5개 분야 20개 공약을 제안한 가운데 균형 발전 분야에서는 신도시, 원도시 간 상생 발전을 주제로 5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균형 발전 분야의 첫 번째 과제는 백령도 주민들의 오랜 수관 사업이었던 백령공항 건설 추진이었는데요. 백령공항 사업은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일환의 약 7만 7천 평 규모 민군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균형 발전 분야에는 이와 함께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 경인선 지하화, 매양 18부두 우선 개방 및 항만재생 추진, 인천에 필요한 정부기관 유치 및 존치가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네, 김현철 기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천시 대선 공약 20선 중 균형 발전 분야 제안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인천시와 옹진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백령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난 2016년이죠. 국토교통부는 제5차 균형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 백령도의 소형공항 건설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비식 분석값이 2.19로 여객 기준한 약 48만 명으로 나와 공항 건설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비행 절차 및 진출입 방향 등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후에 공항 건설에 의한 최종 절차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사업에 2020년 5월, 2020년 12월 두 차례 선정하였으나 탈락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쉽게도 우리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울릉공항과 또 다른 균형의 공항의 실적 부진을 비롯해서 백령도, 쉽게 말하면 우리 선박교통, 수요 예측에 대한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다만 이번 3차 기재부의 예타 선정은 소극적으로 바라본 해양수산부와 용역의 결과값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백령공항 건설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비식값이 1.91로 나온다면 다음 달에 열릴 기재부의 제4차, 3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예타에서 대상에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꼭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지방 공항의 실적 부진과 백령도 선박 교통의 수요 예측치를 두고 인천시와 정부의 생각 그리고 조사가 좀 달랐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대선 공약 제안에서 백령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국토부 그리고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죠. 김성훈 사무처장님, 백령공항 사업 선정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해수부의 그 선박 교통 수요에 대한 예측 비교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고 또 말씀 나온 것처럼 5개 이제 지방공항에 대한 비식값을 보면은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울릉하고 다르게 지금 백령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요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무난하게 문제가 풀릴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백령공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해야 되는데 한편 지난번 제가 옹진군에서 토론회에 참여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령공항도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백령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훈 사무처장님도 이번에는 백령호 건설 사업의 예타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옹진군 주민들의 수건이 이뤄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균형 발전 분야 두 번째 제안인 인천내로 지하도로 건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철 기자님, 인천내로 지하도로 건설 사업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 사업은 서인천 나들목, 서인천 IC죠. IC부터 가자 나들목까지 가자 나들목을 지나서 공단 고가교까지 한 4.5km 구간에 해당하는데요. 왕복 4차로를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대로 지하를 관통하게 되는데 교통 혼잡과 원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의 핵심 사원이자 인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각 당 대선 후보가 인천 공약 중에 주요 공약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인천시는 이 사업비를 예측했을 때 한 5,972억으로 좀 예측을 해서 높은 사업비 때문에 계속 나락을 겪었는데 이번에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사업이죠. 여기에 이제 혼잡도로로 지정되면서 국비 한 2,955억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오는 11월에 예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7월 공단 고가교부터 서인천 나들목 구간이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구간에 반영이 됐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인천시는 문학 IC부터 공단 고가교 구간도 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추가로 반영해달라는 걸 공약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김종인 시의원님, 인천내로 지하도로 건설이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1968년 개통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경인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 12월 1일부터 우리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관리권은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되면서 경인고속도로는 현재 인천대로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인천대로는 현재 그 지역 간의 소통이 이제 동서간이 단절됐었고요. 이 가로막았던 주변 원도심의 침체에 대한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천대로 일반화의 추진 목적은 50여 년간 단절된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꿔 인근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상에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요. 양옆에 생활용 도로 SBRT죠. 왕복 2차로 고급 간선 교통 체계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기존에 있던 도로를 지하화 사업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하화 사업의 경우 지난 7월과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에서 개선 사업에 반영되었고 국비 약 한 50%인 약 2,950억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금액은 한 5,900억 정도 되는데요. 인천대로의 지하화는 그 구간만큼은 주안산업단지 고가교로부터 서인천 IC 6.3km 정도가 예상되고요. 구간의 4.5km 구간에는 지하도로를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인천대로 그 지하화 사업을 구축하면 향후 신월 IC로부터 바로 연결돼서 인천, 영종, 청라, 의원 등까지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약 26.8km간의 논스톱으로 가는 지하도로가 구축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약 30분대로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인천 시민들 대부분 경인고속도로는 다 이용해 보셨으니까 아실 건데요. 그 도심이 도로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서로 오가지 못하고 고가를 이용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지하로 도로를 넣게 되면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는 문학 IC에서 공단 고가교 구간의 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추가 반영을 건의한 상태인데요. 김소은 사무처장님, 인천시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대로를 이제 지하화하는 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 IC부터 공단 고가교를 지하화하는 이 두 가지 지금 건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4차 계획에 4차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미 3차 계획에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3차 계획에 반영된 것을 이번에 왜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지? 그래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해에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이견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특별하게 명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이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얘기 나왔던 5,700억짜리 인천대로 지하로 결론이 나아지고 그런 과정에 문학 IC에서 공단 고가교 구간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빠진 것을 어떻게 만회할 건가라고 고심 끝에 요번에 그 공약으로 넣은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인천시라고 하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정부기관하고의 조율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좀 드러내놓고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왜 이것을 갑자기 3차 계획에 반영된 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지? 이런 혼선들이 빚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제 연결도로로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야 정치권이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해서 재정 확보를 하는데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양 18부두의 우선 개방 그리고 항만 재생과 관련한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내양은 그간 물동량 감소로 인해 부두 기능이 폐쇄가 진행됐고 그로 인해 지역이 침체되면서 항만 재생을 말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내양 개방 여부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김현철 기자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죠. 그 종합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맹성규, 그러니까 인천을 지역구로 하는 맹성규 국회의원이 그 저층 저밀도 개발 그리고 시민 우선 개방 문제 등을 좀 질의를 했습니다. 내양 18부두 재개발과 관련해서 인천 항만공사가 해수부두의 이제 저밀도 개발
하고 이제 용적률은 이제 120에서 150%를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는데 인천시와 이제 어떤 구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층 상업시설 건립 의견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맹의원이 이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날 종합감사에 조택상 정무부 시장, 인천시 정무부 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인천 내항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서는 시민이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설만 배치해서 조망권뿐 아니라 개방감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게 주장을 했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그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사업 계획대로 전층 저밀도 개발을 하고 개방감도 함께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 우선 개방과 관련해서 조 부시장이 인천 내양부두 운영사죠. IPOC와 항운노조 그리고 인천항만공사 등 이들 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 근데 이들 간이 워낙 계약 당사자니까 조율이 어렵다. 해수부가 좀 적극 중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내양 18부두 우선 개방과 관련해서는 사실 소극적이었던 것을 인정한다. 적극 중재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양 재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처럼 그 내양 그 우선 개방도 인천시의 의지대로 우선 개방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돕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을 보면 그 우선 개방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사실 내양 재개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재개발 계획 고시 이후 민자 유치가 무산되고 공공개발로 전환된 이후에도 정부 부처와 이견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호 차장님, 앞으로 인천 내양 재개발과 관련해서 항만 재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내양 재개발이 왜 출발을 했느냐, 왜 이 이슈가 나왔느냐에 대한 배경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는 바처럼 내양 개방 얘기가 나온 것은 내양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분진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피해 주민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엄연하게 종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항만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결국엔 그분들한테 환경 피해를 호소했던 것에 대해서 그거를 세이브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의해서 해수부가 그런 저밀도 저층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문제가, 거기에 또 상업시설까지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신포시장 등 상권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18부도 그 인근에 도시 재생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하고의 개발 충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러한 방향의 재개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발이 진행이 돼야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불러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천시의 대선공약 20선에서 균형발전 분야 5개 제안 가운데 3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모두가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만 인천시의 균형발전 공약 제안 중 가장 조속히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 아마 다들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철 기자님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정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인천시를 넘었던 국가의 균형 발전을 생각을 하면 백년공항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년공항 건설 사업은 9월 16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현재 기재부의 국가재정평가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해 5도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유사시 서해에서 항공모함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또 그 김포, 청주, 무안, 대구, 부산, 제주 등 국내 주요 공항과도 좀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항공 노선이 좀 다양하게 생겨서 차별화한 관광 수요를 좀 창출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어쨌든
국가의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의 나아가서의 어떤 이 미래를 위해서는 백년공항이 좀 반드시 좀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난 아시안 게임 때 웨이아이 그 비행기로 가보니까 1시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사실 제주도 가는 거리거든요. 백년공항이 생기게 되면 정말 중국에서 정말 가까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사무처장님, 어떤 공약 제안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해묵은 현안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는 그동안에 재정 투자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이런 현안들이 밀렸다라고 한다면 이번 참여는 우선순위에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역할하는 것이 이 시급한 과제들을 온전하게 똑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힘을 합하면 해법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성원 사무처님께서 수차례 이제 지역 정치권에 호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오랜 수건이고 정치권에서도 좀 나서 달라라는 요구로 들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종인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균형 발전 분야 제안 가운데 어떤 공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김성원 우리 사무처장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정치권이 더 나서야 된다는 부분이 저도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5가지 공약이 전부 반영되었지만 반영돼야만 하는 입장이지만 인천 지하화와 사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 지하도 사업은 일단은 올 12월 인천대로 일반화 1단계 구간이 인천 기점에서 주안산단 구간까지 대한 건설 사업의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선 공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인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나머지 4개 공약의 반영을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대선 후보들 입장을 확실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2022년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데 대선 후보의 공약이 지방선거 공약 반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당사자들께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인천 지역의 공약이 약 100%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야 후보들이 공약을 인천의 바람대로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정치인들과 300만 인천 시민들의 염원이 담아 하나 되는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네, 아마 앞으로 각 당에서 후보들이 확정이 되면 인천 지역 공약들도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 현안들이 그 대선 공약에 꼼꼼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대선 공약 20선 제안, 지난 시간 환경 분야에 이어 오늘은 균형 발전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인천시의 신도시와 구도심, 그러니까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번 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반영이 돼서 인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김종인 시의원님, 김성원 사무처장님, 김현철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